지난번에 낸 과제들은 1번 한 내용이랑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보드에다가 넘버 2번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인서트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자. 그럼 들어가게 되고요. 파인드를 이용하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으시고, 조건을 줘서 파인드 1 쓰시면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오시는데 넘버가 2번인 그 넘버가 콕 찍어서 2번인 것은 파인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는데, 파인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온 데가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저희가 꼭 찍어서 한 개만 가질 때는 파인드 1을 사용하셔야 돼요. 파인드 1을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수정하시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수정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리무브를 이용해서 이제 삭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 데이터 삭제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그 어제 배웠던 것을 이제 그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리쉐를 한 개 더 엽니다. 이어셔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보실 거는 이제 시퀀서를 만들 거예요. 시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시퀀서가 현재 없지만 시퀀스처럼 동작을 하는 시퀀스처럼 동작하는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해보자. 이제 오늘의 미션이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몽고디비는 시퀀서가 없습니다.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언더바 아이디로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아이디는 언더바 아이디로 쓰고, 넘버는 넘버대로 쓰고, 뭐 이렇게 보통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퀀서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가지고 객체를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으신데요. 쓸 때는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객체를 만든다. 이게 제이슨 형식이니까 오브젝트, 제이슨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이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이제 내셔널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방법, 오브젝트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언더바 아이디를 직접 써요. 언더바 아이디가 생기는데 쓰시고, 언더바 아이디는 시퀀서 넘버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서 번호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값을 넣는데 저희가 펑션을 넣습니다. 밸류에다가 직접 이렇게 값을 넣어서 땡땡이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펑션 이렇게 쓰시고요. 펑크션, 알자가 들어가네요. 펑션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닫고 이제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이제 처리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한 개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네임이라고 이름을 한 개 넣으세요. 되시겠죠? 이름을 한 개 넣어서 사세요.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시퀀서에 대해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언더바 아이디니까 이제 얘가 PK처럼 사용하는 PK와 같은 뭐 언더바 아이디를 이제 항목을 지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퀀서 넘버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퀀서 넘버를 찾아서 뭔가를 쓸 수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가져오시면 그 펑션에 의해서 네임을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되는 함수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을 하시면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이제 그 가로 갖고에서 밸류를 실행하시면 얘가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처리를 하기를 var 썼어요.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 자바스크립트에서 var 쓰시면 variable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변수인데 ret 뭐 이렇게 썼습니다. ret 이꼬르 db.seq 언더바 넘버. 지금 여기 seq 넘버와 동일한 걸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 find and modif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dify. 찾아서 변경하자, 데이터를 변경하자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로각사에다가 파라미터를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함수에다가 여기 ret라고 뭔가 썼는데 ret에다가 저장하기를 db에 seq에 find and modify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조건에 맞는 곳을 중괄호 중괄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옵션들을 몇 가지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new 땡땡 뭐 to로 이렇게 써주는 거하고 to로 라고 쓰는 거하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obsert 땡땡 to로 라고 쓴 게 있습니다. to로라고 쓴 게 있으시고요. obsert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요. 없으면 인서트가 된다. 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들어본 바 있으실 거예요. 근데 new는 그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은 어떻게 쓰시냐면 뭐 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아이고 쿼리 땡땡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 거 쓰시고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쓰시고 땡땡 쓰시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중괄호 열고 쓰신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자 라고 업데이트하는 항목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new 땡땡 그 true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B 시퀀서 넘버라는 이게 지금 DB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DB는 웹장입니다. 웹장 밑에다가 시퀀서 넘버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시퀀서 넘버가 일단 필요하시고요. 아시겠죠? 근데 시퀀서 넘버가 없어도 동작을 할까요? 동작을 안 할까요? 없어도 동작을 해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하게 객체가 없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 쓴다. 변수 이름이 틀린다고 해서 그 틀린 게 없는 건 아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들어 쓴다. 그래서 변수 이름이 틀리면 그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완전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오류가 나요. 실행은 되는데 결과값이 틀리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없어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고요. db.seq 넘버라는 컬렉션, 이게 컬렉션이에요. 오라클에서는 테이블 이름이 해당이 되세요. 아시겠죠? 그 점 다음에 find and modify에서 썼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db 밑에 시퀀서라는 SQL이라는 넘버라는 컬렉션입니다. 얘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컬렉션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함수 처리를 합니다. 함수 처리를 하는데 그 함수 처리 중에서 find and 썼으니까 그 찾아서 and modify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함수는 이제 일단은 찾아요. 데이터를 찾아서요. 데이터를 찾아서 수정을 하겠다. 수정 처리한다. 그러면은 찾을 데이터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찾을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찾는 데이터가 쿼리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찾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찾는 데이터는 언더바 id가 주거라고 자꾸 썼는데 언더바 id라는 놈이 땡땡 쓰였는데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도 되고 안 찍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거는 처리가 됩니다. 몽고DB에서는. 근데 이거는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스크립트 특성상을 잘 보셔야 돼요. 특성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쌍따옴표를 꼭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쌍따옴표나 인용부 따옴표를 꼭 찍어야 됩니다. 하시면은 찍으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도큐멘트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네임과 같아요. 지금 네임은 이쪽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함수가 지금 문자이든 뭐든 이렇게 뭐가 넘어와요. 뭐가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지금 언더바 아이디 여기 지금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네임과 이게 같아요 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드 언더바 seq 쓰면 저희가 그 펑션을 호출할 때 예, 그 게시판에 그런 보드 언더바 seq 시퀀서로 쓸 거예요 라고 해서 이런 문자열을 이쪽에다가 넣어준다 이거죠. 넣어주면 그 언더바 아이디가 보드 언더바 시퀀스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있다면 하실 때 있으면 뭐라냐면 그 $inc 썼어요. $inc 썼는데 inc 자체는 increment 1 증가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1 증가시켜서 그만큼 1을 증가시키는데 그 next 1 증가시키는 거 뒤에 있네요. next 땡땡 1 이렇게 썼어요. 증가시키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달받은 네임과 같은 전달받은 이름 네임과 같은 네임과 같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 뜻이고요. 존재한다면 next라는 항목에 1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근데 1이 없어요. 그래서 네임이 없고 1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 넥스트가 현재 뜬금없는 넥스트가 나왔어요. 뜬금없는 넥스트. 맞죠? 예, 뜬금없는 넥스트가 나왔어요. 그 뜬금없는 넥스트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넥스트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되었나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 증가를 시켜요. 얘 원제 가지고 넥스트라는데 1 증가를 시키고요. 얘 찾아졌어요. 찾아졌으면 1 증가를 시키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넥스트 자체가 2였어요. 그래서 1 증가시키면 플러스 1에서 몇이 된다고요? 3이 된다. 아시겠죠? 요게 new에 해당되는 거예요. new. 되셨나요? new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obsert에서 insert가 일어나서 얘를 1로 세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next에다가 next 땡땡 1로 해서 1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찾는 것은 언더바 아이디가 네임이랑 똑같은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야 수정한다. 이렇게 1 증가시킨다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increase 이렇게 1 증가시킨다. 이렇게 항목에 1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제 달러 increase inc 이게 이제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증가시키는 거고요. 증가시킨다. 그 넥스트에 1 증가시키는데 1 증가시키세요. 1 증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거를 쓰시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new true라고 쓴 것은 이제 데이터 중에서 변경된 새로운 값을 사용한다가 new 땡땡 true예요. 사용하게 한다. 이게 이제 new 땡땡 true라고 쓰시면 데이터 중에서 지금 이제 앞에 원래 있었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증가된 데이터가 있어요. 증가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뜻이고 obsert 자체는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insert. 그래서 obsert 이렇게 돼 있는데 obsert true라고 써놨어요. true라고 썼는데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없으면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없으면 insert가 된다. insert를 실행하는 게 obsert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드 언더바 이 함수에다가 제가 네임을 뭐라고 집어넣을 거냐면 함수 이름에 해당되는 요 이름에다가 obsert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시퀀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find and modify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찾아서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네임으로 받은 언더바 아이디, 쿼리가 언더바 아이디인데 네임으로 받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드냐면 next라는 항목을 만들면서 시퀀스에다가 next라는 항목을 만들면서 시퀀스에서 DB가 시퀀스 컬렉션이 시퀀스라는 것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next라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insert를 해서 1 증가시키는 처리를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1로 세팅이 되시고요. 만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뒤에 만들어진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증가시키고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증가시킨 데이터를 가져와서 업데이트해서 가져온 게 뭐 RET 가져온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RET로 저장을 했고요. RET 중에서 증가된 것에 이렇게 해서 RET로 저장을 했고요. RET 중에서 그 넥스트에 해당되는 거, 이 넥스트 필드가 새로 생기거나 또는 이제 인크리즈먼트에 대해서 1 증가됐으니까 이 넥스트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가 있는데 함수 중에서는 이제 결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리턴해서 rn 쓰시고 ret.next라는 걸 이용해서 리턴해 주시면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펑션 짰습니다. VL에서 했어요. RET라는 객체, 여기 지금 그
find 찾아가지고 오는데 and modify 수정도 해서 찾아가지고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렇게 주는데 그 안에는 이제 언더바 id라는 놈이 있어요. 언더바 id라는 놈이 내린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그 넥스트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넥스트라는 것도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언더바 id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다음 넥스트라는 해당되는 내용에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알리트에다가 저장을 해요. 찾아가지고 와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면 저장된 것 중에서 지금 뒤에 저장된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를 할 건데 그 중에 넥스트 이쪽에 넥스트 인크리즈된 넥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리턴하시면 얘가 이제 새로운 글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하시면 되고 시퀀스 넘버에 해당되는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얘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 저장된 거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호출하시면서 네임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내용을 그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펑션을 찾아가져와서 밸류 값에 해당되는 펑션을 찾아와서 실행하자 이런 프로그램 짜시면 되는데 그게 이미 짜져 있어요. 짜져 있어서 얘네들을 그냥 쓰시면 얘들 이제 변수나 이런 거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지만 얘네들은 실행하시다가 얘를 탁 꺼버려요. 끄면 세션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DB랑 연결해서 사는 게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면 그런 모든 환경이나 함수로 선언되어 있는 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시스템에다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함수가 어떻게 만들었다 이걸 선언하셨고요. 여기서 저장해서 시스템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db.system.js system.js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쓰시는데 .save라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객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써서 이제 얘를 저장해 놓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걔를 갖다 쓰시면 되세요. 탭키 눌러서 조금 더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제 짜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카페에 있는 내용이죠. 얘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에 있는 js.save 저장하자 자바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세요. 이 함수 자체가 x 자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사용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서 뭐가 cannot save null이라는데요. 세이브 되지 않았다. seq string 언더바 id 썼고요. 콤마 value 땡땡 쓰면서 펑션 작성했고 name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면서 var ret equal db.sequence.find and modify 고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쿼리 콤마 업데이트 지금 이게 항목을 여러 개 지정한 거라서 업데이트 콤마 그 다음에 new true 콤마 obsert true true 맞죠? true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빠졌네요. 여기 지금 매치기 조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로 열고 썼는데 여기 가로 닫고 사이에 이거 중괄호 열고 했는데 중괄호 닫고 없는 거죠.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탭키 한번 더 눌러 드릴게요. 아이고. 예, 탭키를 한번 더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시고 여러분 이제 중괄호 열고 사이에 중괄호 닫고 없다 이런 거를 아실 거고요. 자 이제 중괄호 닫고를 이렇게 쓰세요. 써가지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하시면 얘가 지금 이제 업설티드 되게 한 개 있으시고 됐죠. 배치해서 그 다음에 시퀀서 넘버 언더바 아이디라는 것 중에서 시퀀서 넘버라는 게 한 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쪽 데이터베이스 웹장이라는 DB 안에 보시면요 이런 컬렉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되시겠죠? 시스템이 존재하고 저기다 하시게 되고 이 시스템 안에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짠 system.js라고 여기서
보시면 system.js db의 system.js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개 만들어 놨죠. 되었나요? 그리고 이제 생겼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언더바 아이디로 해서 여기 뭐 이렇게 언더바 아이디로 해서 한 개 생겼는데 여기 언더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 뭐 키가 있고 네임이 있고 뭘 하자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한 개 생겼고요. 생긴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 짜셔야 돼요. 짜야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스크립트로 이렇게 이용해서 쓰시려면 지금 시스템에 있는 이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을 할 거니까 지금 이제 세션에 해당되는 것에서 그걸 좀 불러와 줘라고 이제 하셔야 돼요. 불러와 줘라고 이제 해야 하셔야 위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작성해서 저장해 놓은 위에서 작성해서 저장해 놓은 객체 시스템.js에 저장해 놨죠. 객체를 불러오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불러오는 처리를 해야 사용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스프링을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런 걸 처리를 안 하셔도 돼요. 그쪽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는데 지금 이제 커넥션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쪽에서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인텔리쉘을 한 개 열면 내가 지금 그 시스템에 있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로드를 시켜주셔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냥 이제 다 해가지고 저장만 해놨다고 해서 걔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제 불러와서 로드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제 처리문이 db.load 불러오자. 로드 서버 스크립트. 서버에 있는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오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해서 쓰셔야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물론 처리된 내용이 아무것도 화면에 보이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류가 안 나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오류가 안 나면 맞는 거고요.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 지금 불러온 이제 스크립트 이렇게 불러온 객체를 실행시키는 방법. 실행시키는 방법은 뭘 가지고 쓰시냐면 이제 저장해 놓은 언더바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를 사용해서 실행한다. 그 언더바 아이디로 저장한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seq 언더바 넘버라고 써놨어요. 맞죠? 되셨나요? 그 seq 언더바 넘버라고 쓰면서 얘 펑션을 얘 이름으로 나중에 저장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이 네임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작성하시는 거라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 seq 시퀀스 넘버 seq 언더바 넘버라고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다가 쌍따옴표 찍고 이제 게시판이에요. 보드 언더바 뭐 시퀀스라고 써놓을게요. 원래 보드라고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보드 시퀀스입니다 라고 이제 처리를 해서 그 시퀀스라는 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더바 시퀀스라고 써놨어요. 되셨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여기 1이라고 나오죠. 1 보이시나요? 1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그 컨트롤 엔터 또 누르면 2라고 나오세요. 2. 그 이놈이 어디 있는 놈이냐 보시면 이쪽 컬렉션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로 고침 리플래시 올 해가지고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쪽에 얘네가 뭐라고 썼냐면 db.sequence number 이렇게 해가지고 시퀀스 넘버 컬렉션에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 전체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시퀀스 넘버라는 처리문 펑션 자체가 들어가는 거는 시퀀스 넘버고요. 사용하는 요 컬렉션은 요 쓴 건 요 시퀀스 넘버가 여기는 시퀀스 넘버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되시겠죠? 거기에 그 시퀀스 넘버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퀀스 넘버 해당되는 거 찾아보시면 find 뭐 db. 쓰시고요. db.sequence number seq 언더바 넘버 find 가로를 걸어놨고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언더바 아이디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보드 언더바 시퀀스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넥스트라는 항목이 생겼죠? 거기에 이제 2.0이라고 붙어 있어요. 2죠, 지금 현재. 대신 또 한 번 실행하면 얘가 인크리즈 돼서 3으로 실행되고 3을 얘가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얘가 3이 되고 그 파인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얘가 이제 3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예. 맨 처음에 없을 때는 인설트가 되고요. 지금 있으니까 계속 인크리즈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찾기는 얘를 찾는 거죠. 보드 언더바 시퀀스. 언더바 아이디가 여기 보시면 언더바 아이디가 네임인 거. 네임 저기 제가 보드 언더바 시퀀스를 잡고 하니까 걔에 해당되는 걸 찾아요. 찾고 이제 넥스트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드 언더바 그 언더바 아이디가 보드 언더바 시퀀스랑 같은 거.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 찾아서 그 안에 넥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1 증가시켜서 그 다음 거 리턴해 가지고 더 받아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쓰자. 되시겠죠? 예. 요거 한 개면요. 모든 시퀀스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자 이제 시퀀스를 쓰는데 게시판은 아니라 공지사항을 쓰려고 그래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공지사항 쓰려고 그래요. 그럼 노티스 시퀀스 쓰시면 되네요. 여기다가 노티스 시퀀스라고 써주시고 실행해요. 실행하시면 1 되는 거 보이시죠? 또 실행해요. 그러면은 얘가 자꾸 증가되는 값들이 나오네. 그죠? 예, 새로운 글자가 들어가면 1. 보드 언더바 시퀀스 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같은 글자 있는 데이터에 플러스 1. 자, 이제 파인드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게 여기 언더바 아이디가 같은 게 있으면 있는 넥스트가 있는 것에 플러스 1. 없으면 인서트 해가지고 언더바 아이디랑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또 만들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한 개면 모든 시퀀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시퀀서 오라클 같은 시퀀서 객체는 없지만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얘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으시고요. 얘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인텔리쉘을 열면 db.load server script라는 그 실행문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계속 이렇게 쓰시면 쓴 거에 맞춰서 하시게 되고요. 초기화, 이거 초기화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이제 시퀀스 언더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지우시면 되세요. 드랍, 여기 create collection인데 드랍 컬렉션 해가지고 컬렉션을 지우자라고 해서 드랍을 시켜버리시면 create 가지고 만드는 것은 저거 드랍 시켜서 전부 다 지우는 거는 아시죠? 예, 오라클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다시 이제 시퀀스 보드 언더바 시퀀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엔터 치면 1부터 다시 초기화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파인드를 해서 찾아보시면 보드 언더바 시퀀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물론 항목별로 지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remove 해가지고 조건을 써가지고 보드 언더바 시퀀스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컬렉션을 지우자 하셔서 삭제를 해버리면 그게 초기화시키는 작업이랑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